안녕하세요. 미소담 한의원 턱천점 원장 공신호입니다. 위염이나 식도염을 치료하다 보면 감초가 포함된 처방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감초의 효능 중에 위, 식도점막을 회복시킬 수 있는 작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약맛도 달고 그래서 복용하기도 좋습니다. 하지만 다른 몇 가지 질환이 있다면 감초를 빼고 사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약방에 감초라 하여 모든 한약 처방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감초는 의외로 부작용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한약재일수록 효능과 부작용에 대해서 잘 알아두고 제대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선 감초는 국산보다는 몽고산을 사용해야 합니다. 감초는 아주 추운 내륙 지방에서 잘 자라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후에는 잘 맞지가 않습니다. 양회감초라고 부르는 몽고에서 수입된 감초가 최고입니다. 유효 성분이 많은 만큼 효과도 좋습니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감초는 유효 성분이 미달되어 약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무조건 국산이 최고라는 인식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이 내용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 감초의 효능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위 식도점막의 염증과 궤양을 치료한다는 것입니다. 소화기의 궤양성 질환을 치료함에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 유궤양, 위축성 위염, 장상피와 같은 질환이 있을 때 감초가 포함된 처방을 많이 선택합니다. 항문, 대장의 염증이나 궤양을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혈변을 볼 때에도 감초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염, 유궤양뿐 아니라 구내염에도 자주 사용합니다. 구강점막을 치료하는 효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내염이나 혀에 염증, 궤양이 생겨 아플 때 감초다리물로 각을 하듯이 한 후 복용하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 감초는 갱년기 증상을 완화시키는 효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폐경기 여성에게 나타나는 불편한 증상들, 열감이나 건조감 등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에스트로겐과 비슷하게 작용하는 성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감초는 몸에 체액을 증가시키는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르고 건조한 분처럼 보약이 필요한 경우에 감초를 자주 사용합니다. 근육통이 있거나 근경련 때문에 쥐가 나거나 위경련 때문에 복통이 있을 때에도 감초를 이용해서 치료할 수 있습니다. 감초의 부작용은 이런 효능이 과다한 것에서 나옵니다. 감초의 효능이 너무 지나친 경우 그와 관련된 질환이 있을 때 이를 모르고 장기간 사용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입니다. 감초가 소변을 감소시키고 체액을 증가시키는 효능 때문에 이 작용이 지나치면 고혈압이 생길 수 있고 부종이 생길 수 있고 저칼륨 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에스트로겐과 비슷한 효능이 있다고 하였지요. 그래서 난소에 물혹이 있거나 자궁근종, 유방에 멍울이 있다면 이것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의사들은 처방을 할 때 다른 질환은 없는지, 복용하는 양약은 없는지를 꼭 체크를 합니다.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거나 부종이 있다면 감초를 빼거나 감초의 사용량을 줄입니다. 자궁근종이 있거나 난소에 물혹이 있거나 가슴에 물혹이 있다면 감초 대신 다른 한약재를 사용해서 치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감초의 효능과 부작용에 대해 알지 못하고 천연물이니 무조건 괜찮아요 라고 안심하라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또 감초의 부작용이 이렇게 심하니 무조건 금지하라는 것도 잘못된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한약 처방에 사용되는 감초의 용량은 2에서 8g 정도입니다. 감초의 부작용이 발생하려면 이보다 훨씬 많은 용량, 하루에 100g 이상을 장기간 복용해야 되는데 한의사라면 그렇게 할 리가 없겠죠. 또 감초 때문에 발생하는 부종은 복용을 중단하면 바로 해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감초가 스테로이드라고 비난하는 주장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잘못된 내용입니다. 감초의 성분 중에 합성 스테로이드 성분은 없습니다. 감초가 스테로이드 성분이 있으니 복용하면 안 된다는 주장은 콩이나 여타 식물도 스테로이드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니 콩도 먹지 말고 야채도 먹지 말라는 뜻과 같습니다.